태양이 서울의 거리를 비추는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인 김준호는 특별한 임무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준호는 항상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창한 수요일, 그는 고급 자동차 대리점의 서비스 품질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고급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시험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거울 앞에 선 준호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옷과 단정한 머리는 의도적으로 허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티셔츠, 다른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모습은 변신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거울에 비친 남자는 원한다면 대리점 전체를 살 수 있는 거부가 아니라 월급날을 겨우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해. 준호는 자신의 변장 결과에 만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오차이숑을 위해 특별히 빌린 소형차 키를 집어들고 럭셔리한 펜트하우스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이 모험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대리점에 차를 공급하는 공장 사장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는 고객 서비스 문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만함, 편견, 그리고 비전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왔고 그는 이러한 주장의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리점에 도착하자 준호는 자신의 변신이 주는 첫 번째 충격을 느꼈습니다. 입구의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 없이 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소박한 외모와 전시장에 진열된 고급 자동차들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준호가 매장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두 명의 판매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보자마자 대화를 중단하고 놀란 듯 경멸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번째 판매원인 중년의 박상훈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선생님? 상훈의 목소리에는 겨우 감춰진 비꼼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차종을 보고 싶습니다. 더 젊은 두 번째 판매원인 이민우가 준호의 주먹을 은근히 꽉 쥐게 만드는 말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곳인지 확실하세요? 우리 차량들은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독점적이거든요. 그가 차를 살 형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암시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역할을 상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판매원들은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하며 이번에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구경하세요. 하지만 차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비싸고 섬세한 물건들이라서요. 판매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멀어지는 동안 준호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접수원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대리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으며 판매원들이 보여준 편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란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가능하다면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김 지점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회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다른 날 다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연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준호는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떠나기 전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의 평소 명함이 아닌 이 오차숑을 위해 특별히 만든 일반적인 연락처 정보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미소와 함께 지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미소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이 선생님.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대리점을 나서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받은 대우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의 태도가 편견과 오만함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렌트카에 탄 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구? 나야, 준호야. 방금 대리점에서 나왔어. 오늘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게 많아. 오늘 밤 저녁 식사 어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이 방문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리점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그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과 분노와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서울의 가장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한강은 그 수요일 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김준호는 이제 맞춤 이탈리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친구 박정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준호가 얼리얼에 방문했던 대리점에 차를 공급하는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목격한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매원들의 오만함과 접수원 지연의 친절함 사이의 대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고객 서비스에 이렇게 큰 불일치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생각은 정우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전구는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남자로 은색 머리가 그에게 지혜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두 친구는 따뜻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 작은 모험은 어땠어? 전구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이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말해도 충격적이었어. 전구야,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준호는 대리점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부터 판매원 상훈과 민우의 경멸적인 대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접수원 지연의 모범적인 태도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공장 사장은 잠시 침묵하며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준호야. 전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이런 행동과 연관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상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내 본 모습으로 다시 방문할 계획이야. 대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점장이 마침내 나타날지 보고 싶어. 정우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좋은 계획이야. 그동안 나는 우리 팀에게 대리점의 통지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할 거야. 고객 서비스 문제로 인해 파트너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릴 거야. 두 친구는 저녁 식사의 나머지 시간 동안 전략과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둘 다 이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호텔방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난밤 미나와의 결혼식이 꿈만 같았다. 그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보, 일어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미나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정말 우리가 결혼했네요. 믿기지 않아요. 준호는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다. 오늘은 국제교육센터의 공식 오픈식이 있는 날이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그들을 맞이했다. 미나의 옛 동료 전구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드려요, 사장님들. 어제 결혼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예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비전을 세계로 펼칠 차례입니다. 오픈식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서 온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미나와 준호는 나란히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교육센터가 아닌 고객 서비스의 혁신과 윤리 경영의 본보기를 만들어가는 곳을 시작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미나가 이어받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딜러십 직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정신과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센터 투어가 시작되었다. 최첨단 시설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모두가 감탄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한 외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미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나가 대답했다. 한 번에 안녕하세요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미나와 준호는 한강변을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미나와 준호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비즈니스 세계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도전과 승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교훈들은 무엇일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 속에서 몇 달 후 미나와 준호의 국제교육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딜러십 직원들이 몰려들어 그들의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방식과 윤리 경영 철학을 배워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미나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나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유럽연합의 비즈니스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브뤼셀로 가서 상을 받아야 해요. 미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껴안았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네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지금의 사랑과 존경.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말이에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센터의 유럽 지부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럽 지부라,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누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우 씨가 어떨까요? 그는 이제 우리의 프로그램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고 리더십도 충분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우 씨라면 잘 해낼 거예요. 그를 불러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즉시 전구를 불러 새로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흥분된 표정으로 동의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제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시다니 최선을 다해 유럽 지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다음 주 미나와 준호는 브뤼셀에서 상을 수상하고 유럽 지부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언론들은 이들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나와 준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경쟁 업체들이 그들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해야 해요. 미나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해요. 준호는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고객에 대한 존중, 윤리 경영,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들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관리 방법,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고객 서비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딜러십 모델 등 혁신적인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몇 주 후 그들은 전 직원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미나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호가 이어받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직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미나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한강변에 들렀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미나가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미나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우리는 함께니까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미나와 준호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해 미나와 준호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의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과 지역 사회 중심의 경영 철학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미나는 준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화장실로 뛰어갔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따라갔다. 괜찮아요? 준호가 문 밖에서 물었다.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여보. 그는 미나를 껴안았다. 임신 소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다. 그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미나의 임신 소식이 회사에 알려졌을 때 직원들은 축하와 함께 걱정도 표했다. 사장님,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실 건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의 육아 정책을 전면 개편하려고 해요. 모든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결정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유영은무제, 육아휴직 확대, 사내 어린이집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고, 이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편 유럽 지부를 맡은 전구도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문화와 요구사항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현지화에 성공했고,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미나의 출산이 다가올 무렵, 준호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다른 임원들에게 위임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출산 준비 클래스에 참여하고 아기방을 꾸미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미나가 진통을 시작했고 준호는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긴 시간의 상고 끝에 그들의 딸 지우가 태어났다. 아기를 품에 안은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우리가 만든 작은 기적이에요. 준호도 감격에 겨워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우야, 넌 우리의 가장 큰 성공작이야. 지우의 탄생은 미나와 준호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비전이 이제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미나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환경보호, 교육 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었다. 준호 역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차 열매를 맺어갔다. 회사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등의 타이틀을 연이어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윤리 경영과 혁신의 표본으로 인정받았다. 지우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미나와 준호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준호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1년 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단순히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나는 지우를 아는 채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미나와 준호는 베란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미나와 준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존중, 혁신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향해. 시간이 흘러 지우가 5살이 되었을 때 미나와 준호의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미나 준호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미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회사를 성장시키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교훈들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혁신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의 성공으로 미나와 준호는 전 세계를 돌며 간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리더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회 활동가들과도 만나 그들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었다. 한 대학에서의 간견 후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성공하신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미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실수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나가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연 투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이 미나 준호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재단을 통해 그들의 비전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나와 준호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레가시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2년 후 미나 준호 글로벌 혁신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재단은 윤리적 비즈니스, 지속 가능한 혁신,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사업을 펼쳤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청년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미나와 준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지우는 어느새 10살이 되어 부모의 일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부모와 함께 출장을 다니며 세상을 배워갔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지우가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미나와 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딸이 이미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준호가 대답했다. 지우야,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들은 마을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험은 미나와 준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진정한 변화는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재단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여 청소년 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미래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행에 옮겼다. 미나와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리더에서
글로벌 체인지 메이커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 존중,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미나와 준호는 지우와 함께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숲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은 희망찬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나와 준호의 여정은 계속된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함께. 몇 년이 더 흘렀고 미나와 준호의 글로벌 혁신 재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젊은 기업가들이 각국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나와 준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유엔에서 그들을 지속가능 발전 특별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보, 이건 정말 큰 책임이에요. 미나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더 큰 무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긴 고민 끝에 그들은 제안을 수락했다. 이제 그들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한편 이제 15살이 된 지우는 부모의 뒤를 이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지우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미나와 준호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지우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준호가 제안했다. 지우야, 네 생각을 우리 재단의 다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몇 달 후 미나 준호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온 리더들과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지우의 연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또래들과 함께 준비한 2050 탄소 중립 청소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우의 열정적인 연설에 전 세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미나와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았다. 컨퍼런스 이후 미나와 준호의 재단은 청소년 기후 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미나와 준호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오랜만에 셋이서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아빠, 지우가 말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제가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 행복해요. 미나가 지우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가 너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넌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 준호가 덧붙였다. 그래, 지우야. 네가 있어 우리의 꿈이 더 커지고 의미 있어졌어.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나와 준호는 자신들의 레가시가 지우와 그녀의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너희 세대가 더 멀리, 더 높이 끌어올릴 거야, 준호가 말했다. 미나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지원하고 응원할 거야. 지우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미나와 준호는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더 나은 세상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꿈은 다음 세대를 통해 더욱 크게 펼쳐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했다. 미나와 준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 열정, 그리고 혁신의 정신은 지우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나와 준호,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들의 끝없는 여정과 함께
시간이 흘러 미나와 준호가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세상은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들이 시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표준이 되었고, 그들의 재단은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30대 초반이 된 지우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확고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국제환경 NGO의 대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날 미나와 준호는 지우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 정상회의에 케이노트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두 분도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나와 준호는 기쁘게 수락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미나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 순간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지우와 함께 UN 본부로 향했다.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온 정상들과 환경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의 연설은 강력했다. 그녀는 부모 세대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후 정책을 제안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나와 준호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미나와 준호에게 다가왔다. 두 분의 딸이 정말 훌륭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미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우와 그녀의 세대가 우리가 꿈꾸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날 밤 가족은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우는 부모님께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곧 부모가 돼요. 미나와 준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준호가 말했다. 지우야, 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어. 그리고 이제 네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미나가 덧붙였다. 그래, 우리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을 네 아이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될 거야.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징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그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대화였다. 몇 달 후 서울로 돌아온 미나와 준호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지혜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미나가 말했다. 준호는 동의했다. 그래요.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지혜의 여행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의 아이가 태어났다. 미나와 준호는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미래가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이길. 준호가 속삭였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길. 서울의 밤하늘 아래 미나와 준호는 손주를 안고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나와 준호의 레가시는 지우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꿈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